이만방 작곡가님하고 명상가인 저하고의 그 서로 접점을 찾은 게 뭐냐면은 작가나 예술가들은 무한 책임이 있다. 그래서 쭉 말씀을 하시면서 무한 책임이 있다는 얘기를 꼭 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좀 제 가슴에 와닿았어요. 왜냐하면은 명상가도 사회에 무한 책임이 있다고 믿거든요. 어쨌든 전 인류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서 깊게 수행을 해서 그런 이익을 전하는 게 책무라면 책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지점이 접점이 됐거든요. 접점이 됐는데 예, 그랬죠. 예, 그걸 어떻게 할 그렇죠. 건가, 어떻게 변신을 해야 될 건가, 또 명상가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변신을 해야 되든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거 하고요. 그리고 서로 면밀하게 소통하면서 도와야 되는 시대가 됐다고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련해서 먼저 우리 작곡가님의 의견을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추기경님이 이때까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그 사람들이 아무도 못 알아듣는 식으로 계속해서 하나님한테 예배 안 드리느냐. 근데 나 모차르트는 어떻게 했느냐. 이 사람들이 무슨 내용으로 예배를 다 알게 했고 그렇지 않느냐. 텍스트도 그렇고 노래도 그렇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를 천당 보내지. 그리고 당신은 계속해서 그렇게 사람들한테 사기를 쳤으니까 지옥 보낼 거 아니냐. 못 알아듣는 음악을 못 알아듣는. 그래서 이제 모차르트가 그래서 쫓겨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모차르트 비극입니다. 모차르트가 그렇게 당당하게 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때 사회가 이제 고전주의 시대, 인본주의 시대로 가는 거니까 자기 밑에 있었던 왕후 장성들, 그 다음에 상인들을 후원자들이 그 사람들을 믿었던 거죠. 그래서 쫓겨나던 후원자가 있고 그 사람들 속에서 살아갈 수 있었는데 이 사람이 착각했던 거죠. 추경이 너 교회에서 쫓겨난다. 네가 죽기 전에는 이 잘주부르고는 다시 못 올 거다. 그래서 내 아침 첫 닭이 3번 울기 전에 잘주부르고를 떠나라. 네. 그런데 이놈은 빨리 집에 와서 짐 싸야 되는데 그러진 않고 그냥 계속 논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돼서 이제 떠나는데 그때에 이미 파발이 도는 거죠. 추기경이 파발이. 모차르트한테 인마가 분명히 비엔나로 간다. 비엔나에 도착하기 전까지 모차르트는 물 한 모금이라도 주는 사람은 파문이다. 3일 동안 가는데 모차르트가 쭉 웃고 그 고생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그 자유와 평등과 사람들이 이롭게 할 수 있느냐라고는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그것을 실현한 애다. 19살짜리. 19살도 채 안 되는 그 애가. 그것이 이제 우리 예술가의 책무, 지식인의 책무, 의무, 그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작곡가의 책무가 뭐냐고 여쭤봤더니 모차르트 행동을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을 하신 거거든요. 예. 그와 같이 예를 들어서 제가 좀 해석을 하면은 제가 이해한다. 네. 추기경은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음악을 그냥 라틴어로 전부 다 알아듣거나 말거나 형식주의에 얽매여가지고 그런 음악을 써서 그래서 모차르트한테 19살짜리 먹은 모차르트한테 당신은 지옥 갈 거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 모차르트는 그 사람들이 알아듣는 독일말로 써서 그걸 욕을 먹어가면서도 파문을 당하면서도 그 사람들이 알아듣는 그 음악을 썼다. 그래서 그 예술가는 그렇게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죠. 예. 이제 저는 이제 한 걸음 더 나 지식인의 책무라고 보는 거죠. 예. 그런 책무는 있다. 그러니까 너 이렇게 안 하면 안 돼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가 그것을 알고 깨우쳐 나가면서 사람들이 져야 할 자기만의 책무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 부분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깊게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요. 저도 같이 고민하고 있는 중이고 왜냐하면 시대가 너무나 급변하게 빠르고 있기 때문에 벌써 1년, 2년 전 거는 물론이고 한 달, 2달로 지금 그 단위로 변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정신없이 여기서 어떻게 중심을 잡고 이렇게 해나갈 건가 명상가로서도 굉장히 큰 화두인 것 같고요. 근데 저희가 지금 좀 알고 싶은 것은 오늘 이만방 작곡가님을 특별히 초대해서 알고 듣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만방 선생님의 내적인 어떤 변화라고 할까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외적인 지식적인 얘기는 책에서 보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만방 선생님이 지금 연세가 70대 중반 되면서 작곡을 거의 60년
60년 넘게 하시지 않았어요? 뭐 그렇게 봐야 되겠죠. 60년 예, 넘게 동안 그렇게 고심하면서 고민하면서 음. 해오면서 어떤 형성된 그런 가치관이고 뭐 이런 것 같은데, 그런 어떻게 해서 그런 게 형성이 됐으며 그런 고민을 하게 됐으며 지금은 또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고, 그렇죠? 그리고 네, 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공진이 뭐 급변해서 바뀌고 있는 상황을 보시면서 또 어떻게 느끼고 이런 예. 어떤 뭐 간단하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태어난 애가 우리나라 해방이 되네죠. 독립하는 해방이 되냐고. 그 다음에 내가 5살 때 한국 동란이 전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 그때 우리나라의 모든 것이 뭐냐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배우고 깨우쳐서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려고 한다면 서구가 하나의 모델이었었고, 그러니까 음악을 제가 배우는 것은 뭐냐면, 내가 습득하는 것은 음악에 관해서 음악이 만들어지기 이전의 문제, 음악의 본질에 관한 문제, 그러니까 예술의 본질에 관한 문제, 그리고 예술을 만들 때 그 자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 다음에 그것을 만드는 방법, 툴에 관한 것은 어떤 것이냐, 이런 건 전혀 모르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선택에 관한 당위성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선택했을 때 그에 대한 내가 책임져야 할 나한테 따라오는 그 여러 가지 문제는 전혀 기억도 못하고 그냥 혼자 배우는 겁니다. 서류 와서도 봐도 결국 그것이 계속되어졌고, 결국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는 행위가 뭔 줄도 모르고, 즉 다시 말해서 한 번도 사유하지 않고 음악을 배웠고 그 음악을 그냥 따라갔다는 이야기예요. 자, 중간에 빼고 오겠습니다. 외국에 가서 한 번도 사유하지 않고 그대로 따라갔다는 그대로 그냥 따라가고 그냥 배우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거는 나쁘고 이건 옳고 이분법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어느 뭐 선배라든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든지 주변에서 날 인포메이션을 준 사람이 이건 좋고 이건 나빠 그러면 그건 무조건 좋고 이건 나쁜 게 되는 것이죠. 사유하지 않은 지식인 어떤 것일까? 라는 문제를 일단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외국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보게 되니까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어떻든 간에 작품이라는 것은 바깥으로 만들어가서 사람들에게 표현되어졌을 때 표현하는 걸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나를 보기 시작한 거죠. 나를 본다는 것은 그 당시에 만들어져 있던 나는 뭐야. 그리고 거기서 처음으로 옳고 그름 이것이 바르냐 바르지 않냐. 그래서 옳고 그름보다는 이것이 정당한가 아닌가, 또 어떤 말을 갖다 넣어도 어떻게 말할 수 없는 어떤 복합한 것이 되겠더라고요. 그럼 바깥으로 나온 것도 그러냐? 바깥으로 나온 건 그런데 그럼 그 안에 사유했던 것은 이 음악을 쓰기 위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인스피레이션이라고 하는 영감을 받는다는데, 영감을 받는 것도 어떤 식으로 받느냐 그러면 우리 말로 사유한 그런 영감이 아니고 아주 막 복잡하고 뭔지 하니까 소위 요새 말하면 정체성이 없는, 아까 말했던 고유한 기술을 개발하는 사유가 아니라 자탕이 되는 사유를 하는 말로 음악을 해왔더라는 거예요. 세뇌된 어떤 정보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뭐 그렇게 이야기해도 되죠. 그런데 이제 세뇌된 말은 이제는 이제 그 말보다는 다른 말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한 건데, 결국 세뇌겠죠. 훈련된 뭐 습득되어진 일방적으로 그렇죠. 회의화되어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낫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거는 네, 그거는 뭐 우리 김 선생님께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서양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을 했잖아요. 그리고 네. 받았다는 것 자체도 인식 못하고, 네. 알아채지 못하고 알았었는데, 보니까 이제 우리 작곡가님의 그 인식은 뭐냐면, 이거는 나의 고유한 어떤 그 사유 없이 그냥 배운 것 같고만 뭘 했더라는 깨달음이었던 것 같거든요. 네네.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본질 아닌 걸 나눌 수 있는 근거고, 그렇죠. 뭐 작곡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거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좀 번역을 했습니다. 네, 계속.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인식을 한다, 안다, 뭐 한다. 그러니까 내가 작곡을 하기 이전의 세계, 그다음에 아직까지 얘기는 안 했습니다. 작곡을 하고 난 다음, 작품을 만들고 난 다음에 세계도 보게 되게 되면은 완전히 뭐 저로서는 이
정말 어디 가서 말을 할 수 없는, 근데 유일하게 제가 변명할 수 있는 게 그때 그것이 우리 시대에 있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만졌던 것이 우리 세대다. 그리고 우리 세대가 거기서 그것을 뛰쳐나오면서 고유한 우리의 기술을 가지고 무지무지하게 노력을 해왔다라고 항변은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음악을 배웠잖아요. 근데 서구식으로 아까 말한 거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입식이라고 그랬던가요? 뭐 어떻게 정리해야 세뇌식, 주의식, 훈련. 세뇌가 되었던 어떤 그런 식으로 그것을 기술 습득을 안 했더라면 음악이란 그것 자체를 내가 접했겠느냐?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디까지는 우리가 그것을 수용을 하고 어디까지는 수용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인데, 결국 이제 제가 좀 앞서 나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 이제 지식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을 수용을 해서 한다 하더라도 걸러낼 거는 걸러내고 앞으로 나가야 할 새로운 우리의 원천 기술이 뭐냐 하고 그것을 만들어가고 그 원천 기술이 우리의 삶에 정말 어떤 가치가 있는 걸 만들어주는 걸로 가는 것을 이야기인데 사유를 해야 하고 사유와 사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제 너무 우리 세대가 그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우리 사회는 전부 다 성공한 사람의 사례만 있지 실패한 사례들은 전혀 눈도 쳐다보지 않더라. 좀 더 구체적인 예를 한다면 올림픽을 나갔는데 어떤 올림픽이든지 간에 금메달 아니면 전부 울고불고 야단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회적 가치가 뭐냐면 금메달 딴 사람만의 존재해야 하는 사회처럼 이렇게 되어진 너무 이제 극단적인 예가 됩니다만은 그런 식의 사회가 지금 풍부해지다 보니까 지금 우리 사회는 완전히 이분법의 사회가 되어버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풍요롭게 살게 하고 우리를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따져보니까 묻고 의식주는 해결되어질 수 있을려니 모르나. 그러나 지금은 이제 챗 GPT 시대를 가고 AI 시대를 가도 의식주 자체도 이제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원천 기술이 없고 원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까지는 증명되지 않는 입장에 있으니까 여러 가지가 있고 내가 이런 고민도 해. 그래서 작품을 만들고 난 다음에 과연 그것이 내가 그러면 앞으로 이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만이 갖고 있는 원천 기술이라는 것을 보유할 수 있고 원천 기술을 보다 더 확대 개발시킬 수 있는 그걸로 갈 수 있느냐 라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죠. 때문에 작곡가는 무한 책임의 그 고민, 누가 책임지를 않아도 지 스스로 져야 하는 고민이죠. 지식인도 바로 그거 아니냐. 그래서 작곡가도 깊은 명상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내 삶을 통해 내가 지금 하나 행동을 통해서 이것이 첫째는 인류의 사람들에게 인류 크게 갈 거 없고 내 이웃에게 내 스스로에게 도움이 되느냐. 근데 이것이 나만을 위한 도움이냐. 나의 욕망이냐. 아니, 욕망이 아니고 내 이웃과 더불어 살 수 있고 최저 하다못해서 재창성생하고 나하고 둘한테만이라도 좋은 그런 것이냐. 그리고 재창성하고 나만이라도 최소한 우리 둘이만이라도 추구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해야 되고 그 고민을 결과에서 맞다 하면 끝이 안 보이고 눈이 안 보이더라도 실패할 것 뻔하더라도 아까 모차르트처럼 실패할 것 뻔하더라도 그 속에 뛰어들어가서 그것을 해나가야만이 그것이 지식인이 아니냐. 명상하는 사람이 아니냐. 작곡가가 아니냐. 시인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요. 죄송합니다. 아유, 천만의 말씀. 제가 올소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깊이 동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소라고 마음이 나올 정도고요. 이게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식인이든 사회인이든 다 무슨 작가든 예술가든 명상가든 간에 이렇게 같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5, 60년을 작품을 가지고 이렇게 울곧게 정진을 하신 우리 이만방 작곡가님의 입을 통해서 들으니 더 생생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가치의 문제가 생각이 나네요. 가치를 추구하는 우리 선조들도 이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이게 가치에 목숨 건 나라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육신이 세조가 단종을 죽인다. 거기 반대해서
그 목숨을 걸고 그걸 반대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그렇죠. 정신이 있는 네, 네, 네. 가치를 위해서 목숨을 음, 던지려는 그런 준비가 돼 있는 또 일제시대 때 그 일제에 항거하기 위해서 그 자기뿐만 아니고 온 집안이 다 파문을 당하면서도 그 항거하는 그런 정신, 이게 결국 가치관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 사람들이 가치를 네, 바로 그거죠. 바로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죠. 그와 같은 명상을 하고 그와 같은 식으로 우리가 나 스스로를 관찰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 개인의 소유, 우리 집단의 소유로 만들 것이 아니라 지식을, 알물, 너와 나만이 아니라 보편적인 알무로 만들어 가야 하느냐. 어떻게 하면 만들어 가고 그 노력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 전체가 소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알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이것을 지식인들이 해야 된다. 예술가가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명상가로서 이렇게 느끼는 사회적의 그 문제라는 것은 이 가치 교육이 부재한 교육이 아니냐 하는 그런 문제의식을 제가 좀 많이 느끼고요. 이게 우리 작곡가 이만박 작곡가님도 많이 하시는데 가치는 안 배우고 본질은 안 배우고 기술만 배운 게 그게 한이 된다. 그 얘기 잘 기억이 나거든요. 네네. 이런 문제, 작곡가가 어떤 가치를 내가 보존하고 그 가치를 추구해야 될 건가. 거기에 대한 어떤 뭐 나름의 깨달음이나 뭐 있으시다면 그거 한 말씀 좀 공유 좀 부탁드립니다. 배울 때는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철저하게 아주 그냥 다 배워라. 다 배워라. 다 배워라. 철저하게 아주 그냥 엄격하게 배워라. 그리고 세세하게 배워라. 일단 배우고 나면 다 잊어버리라. 잊어버려라. 다 잊어버리고 그냥 네가 쓰고 싶은 대로 네 속에서 나온 걸로 써라. 그것이 이제 선비들 공부할 때 맨 처음에 배우는 훈계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래 좋아요. 오케이. 저도 이제 그런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렇게 했어. 그렇게 했어. 근데 아까 말한 그 가치, 내가 추구할 가치, 그 다음에 나라고 한 내 본성, 그걸 내가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니까. 그걸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하니까 내가 사람들한테 번지면 더더구나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뭐냐면 모르게 헤매게만 가르친단 말이야. 네. 스스로 생각하시건데. 그럼 이건 뭐냐는 이야기예요. 그와 같은 생각을 깊이 해야 되겠다. 때문에 그래서 우선 내 원천 기술, 내가 기술이 막 뛰어나고 좋고 뭐 어떻고 이런 것보다는 무엇이냐면 나가 뭐냐. 마지막 질문이 뭐냐면은 작곡가로서의 사회적 역할이 뭐여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만약에 변신하거나 혁신한다면 어떻게 혁신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시느냐. 그리고 이렇게 그 명상하고 하고 이렇게 서로 그 소통하고 협력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느냐. 이 어떤 아이디어라고 할까요? 뭐 제안이라고 할까? 그런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결국은 작곡이라는 것도 예를 들면 뭐 영어식이나 뭐 서구 말로 하면은 우리나라 말도 작하고 고개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가지고 서로 조합을 해서 만들어낸다는 거잖아요. 컴하고 포지션이니까 작하고 고기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옛날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조합을 해가지고 그 속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수학적 개념으로 하면 퍼뮤테이션과 컴비네이션이라고 하는 그 두 가지가 작곡에는 기본적으로 작곡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서 그렇겠죠. 예술 속에서. 자, 여기서 그럼 네 거와 내 거, 아까 말한 한국말과 뭐 이런 것들 있는데 지금 더더구나 이제 세계화가 되어져가지고 모든 것들이 하나의 그냥 재료로서 통용되어질 수 있는 그런 거란 말이죠. 여기에서 그러면 원천 기술을 어떻게 가질 것이냐 하는 문제. 그리고 그 원천 기술이 나한테만 한국 지역이라고 하는 로컬에서만 있어야 할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지구라고 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 기술이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옛날보다 훨씬 더 틀리는 새로운 고민이 사람들한테 있죠. 그런데 이 고민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해야만이 새로운 우리가 가치를 추구해야 할 가치를 향해서 가치를 향해서 우리가 고민도 할 수 있고 그 속에서 뭐라고 하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 있는 다른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이 고민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게 지금 만연해 있는 그것이 아니고, 그래서 옛날 대가들을 만나서 그 대가들에게 뭘 묻고 대답을 하고 배울 생각을 하지 말고, 지금 후배들은 자기 세대의 애들하고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걔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부딪히면서 봐라. 그리고 옛날 대가들이 보편화되어 있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보편적인 지식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잖아요. 보편화되어지지 않는 지식이 뭐냐 하는 것을 알라고 한다면 지 세대 사람이나 저보다 나이 있는 후배들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항상 후배를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 속에서 뭔가 찾아야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거하고 눈을 부릅뜨고 찾아 헤매야 하는 것이 우리 예술가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 AI가 가지고 있는 그 방대한 지식도 마음대로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세상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깊게 고민을 해야 예술에서도 또는 작곡에서도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는 시야를 갖고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 결을 뭐 거의 같이 하는 그런 말씀이시고요. 우선 저희 그 명상가로서 이렇게 작곡가를 초대해서 이런 시간을 갖냐면은 이렇게 그 좋은 어떤 상당히 깊이 있는 또 색다른, 여태까지 들어보지 못한 음악을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게 수행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익숙한 음악보다도 잘 못 들어본 낯선 음악을 들을 때 깨달음이 온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네. 측면에서 또 이렇게 오늘 좋은 시간이었었고요. 계속 그렇게 정말로 이렇게 낯선 음악을 좀 많이 만들어 주실 거를 부탁을 드리면서, 그 명상가로서는 뭐 명상법을 잘 정리해서 그래서 그거를 전해드리면 이제 우선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표면적으로는 더 구체적인 거는 계속 소통을 하면서 또 음악을 협력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이 정도로 하죠.